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스닥의 급락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160% 증가한 것으로 30일을 공시했습니다. 관계자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미국, 일본, 인도 등을 글로벌 거점 시장으로 정해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수원을 원자력 발전소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업체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습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의 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는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예고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오늘 노플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나스닥의 하락세를 중심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아쉬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참 국내 시장 너무나도 아쉬운 흐름인데요. 오늘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대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 미국 대선입니다. 변동성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제가 직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사들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당선될 경우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은 여러분들 보셨을 테니까 그 점에 맞춰서 좀 전략적으로 지금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빅테크 실망감 그리고 미국 대선 경계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물론 빅테크 관련해서 여러분들 실망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사실 그래요. 어제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랑 관련해서 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볼 때 그냥 크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세부한 관련해서 뭐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뭐 실망감을 주고 투자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주가가 밀렸다라고 표현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 가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숫자가 확인이 되면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한 그런 실망보다는 미국 대선에 대한 그런 경계감이 더 많이 좀 작용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직전에는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좀 좋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좀 계속 찾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 줄 만한 빅테크가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와준다면 주가가 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의 뭐 변동성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세부한과 관련해서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전략적으로 지금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차주에 지금 미국 대선 이슈가 여러분들 있을 거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 좀 현금을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는 여러분들 불안정한 상황이 좀 이어지는 그런 중입니다. 외국인들 수급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시장 보고 있으면 다 만나요. 그러니까 움직이신 분들만 여러분들 돈 법니다.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장은 여러분들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 잃어야 누군가 벌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답은 나와 있어요. 다들 못 벌고 있으니까 버는 사람만 법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손실이 40%든 마이너스 뭐 반토막이 나 계시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바로 돈 버신다고요. 그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이미 늦었거든요, 솔직히. 늦었지만 더 늦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 대선에 대한 경계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전문가님, 네. 반도체 장비. 뉴욕 증시에서는 사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요즘엔 뭐 가는 종목만 가니까 사실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가는 것들은 좀 움직이고 있고 오늘 이제 원익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 원익 홀딩스가 지금 상한가에 굳혀지고 절대 좀 풀어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직전에 이제 원익 관련해서는 이제 모회사니까요. 뭐 자회사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좀 흑자 전환했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그런 회복, 업황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는데 오늘은 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홀딩스가 오늘 상승이 좀 나오는 이유는 이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한국의 이제 원익 로보틱스와 함께 정교한 로봇손을 좀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31일에 어제죠. 메타는 자사 블로그를 좀 통해서 차세대 알레그로 핸드 관련해서 개발을 위해서 원익 로보틱스와 파트너십을 좀 발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뭐 반도체 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이제 HPSP 관련해서도 이거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신 그런 종목일 텐데 일단 특허 무효 심판 승소에 12%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일단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해도 12%가 좀 유지되고 있어요. 아까 16% 정도까지 좀 상승이 나온 상태고요. 일단 예스티가 이제 HP, SP를 좀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HPSP의 승소 결론이 좀 나온 상태이고요. 예스티가 이제 청구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 3건도 모두 각하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상승을 좀 강하게 했다. 이런 뭔가 악재를 걷어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HPSP를 좀 따라다녔던 그런 꼬리표가 독점 구도의 훼손 가능성이었는데 이번 결과로 26년도까지 독점력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가가 좀 반응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대응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진 않아요. 개별적인 이슈들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고 장비 관련주들 오늘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어서 이슈가 있으니 좀 따라붙는 그런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고 수급적으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살짝 돌아서면 이건 기술적인 부분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면 한번 좀 매수해 보시는 그런 관점도 필요할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어쨌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 주시고 계시잖아요. 말씀 주신 HPSP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럼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지만 거의 차트가 반도체 관련주도 거의 차트가 다 깨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락 추이를 좀 가지고 있다가 이제 거래량이 붙어서 이제 장대 양봉 정도 하나 정도 세우는데 이게 굳혀지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하셨으면 다음 주 초까지 보시고 이제 수익 매도를 어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살짝 좀 쉬어가는 과정에 지금 매수를 할까 말까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상승하는 종목도 600개 안쪽이에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좀 드신다면은 전략적으로 이제 상승 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진입하신 그런 전략도 괜찮겠다. 지금
제가 어떤 말씀드린 거냐면 최근에 그 올라갔던 원전 관련주 중에서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원전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냥 상승이 나왔다가 여러분들 빠지잖아요. 지금 반도체도 여러분들 차트가 대부분 비슷해요. 바닥 다지다가 상승 나왔다 좀 쉬어가잖아요. 물론 원익 관련해서 종목들 그리고 HPSP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하단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 여러분들 대응을 하실 때 거래량이 한 번쯤 밑에서 터져서 이제 상단까지 좀 치고 올라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리를 잡고 다시 돌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패턴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반복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돌아갔다면 매수를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 혹은 신규로 매수 접근하실 분들은 이 흐름 후에 장대 항봉 뜨고 거래량이 동반돼서 이 거래량이 여러분들 붙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역별에서 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빠지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지 재료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체코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 빠졌다라는 건 저는 좀 핑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도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바라보시고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상승세가 이어져요. 기본적으로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확대를 좀 해드리면 좀 명확하게 보실 거예요. 한번 뚫고 나와서 2, 3일 정도는 상승 나오니까요. 다음 주 초까지만 여러분들 트레이딩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고 신규로 접근하시면 자리 잡고 돌아서 거래량 동반되는 상승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진입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지금 짧게 대응을 하시고 추이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완벽하게 좀 뚫고 나와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 여기 눌림 목진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5일에서 10거래일 정도는 좀 쉬어가요. 1, 2주입니다. 1, 2주 정도는 좀 쉬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분할 매수해서 접근하시는 방식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료적인 부분도 재료적인 부분인데요. 기술적인 부분이 저는 최우선시도요 사실. 요즘 시장은 더더욱 그러하고 기술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은 가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가다가 말고 쉬고 그러니까 매물대 소화하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어떻죠? 사는 사람들보다는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가만히 있거나 누군가 주가라는 건 여러분들 재료적인 부분에서 왜 안 움직이냐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매수보다는 관망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당연히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질 수 있는 재료인가? 없는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군중 심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매하다가 실수하시는 경우가 왜 생기냐면 내가 사고 싶어서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철저하게 군중 심리로 움직입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오랜만에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뭐 호재라기보다는 오늘 악재였던 이야기들도 좀 보였는데 네. 어떤 이슈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다른 것보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좀 끌어가는 모습이에요. 뭐 5%좀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자산 규모 1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에너지 공룡이라고 불리웁니다. SK이노베이션, SKENS가 합병 법인을 좀 출범했다. 오늘 출범을 했어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SK그룹의 사업 재편의 핵심이었던 이 합병 이슈가 지난 7월 이사회 합병 결의 이후에 약 4개월 만에 본격적인 행보에 좀 돌입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이게 자산 규모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100조 원 규모인데요. 매출은 80조 원. 으로 엄청나게 좀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봤을 때 최대 규모의 민간 에너지 기업이 좀 탄생했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최근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4분기 바닥론은 뭐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3분기, 4분기 어느 정도 돌아가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조금 어느 정도 증명해줬던 그런 부분이 있고 투자자들이 원했던 그런 부분을 좀 긁어준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배터리 사이클 재점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늘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특정 종목들이 좀 끌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네, 에코프로의 실적이 3분기에 좀 크게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네. 나왔거든요.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약간 긴가민가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긴가민가가 아니고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음, 긴가민가 한다는 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긴가민가는 없습니다. 좋거나 안 좋거나. 아하. 그러니까 저는 딱 두 개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여러분들 관망이라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시장은 여러분들 하락할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할 확률이 왜 크다고 여러분들 하시는지 아세요? 시장은 여러분들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어정쩡한 게 없어요. 어정쩡한 것도 안 좋은 상태예요. 제가 계속 하방을 여러분들 시장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현금 확보하세요를 말씀드린 이유가 시장은 어정쩡한 게 없습니다. 어정쩡한 상태는 방에서 못 잡고 있다는 부분이고 악재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것도 하락이고 하락하는 것도 하락하는 거고. 그러니까 확률상 여러분들 3분의 2가 하락할 확률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만한 이슈, 2차전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좋은 이슈, 그러니까 좋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들은 굉장히 좀 많아야 되는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돼야 돼요. 근데 안 좋은 이슈는 이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서 뭔가 하나가 안 좋다. 그럼 주가는 빠지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바닥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닥론이면 바닥에 완벽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저점을 찾아가서 매수하지 마세요. 궁극적으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올라가는 건 알파적인 요인들이 여러분들 체크가 돼야 돼요. 반도체가 2차 전지가 올라간다는 건 지수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맞지 않나요? 근데 지수가 지금 상승할 뭔가 이유가 있나요? 혹은 지수가 상승할 수급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던지 수급이 찾아지던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럼 이걸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하신 거거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재료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파급적인 재료는 필요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수급 없이는 절대 주가가 올라갈 수 없어요.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여러분들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덧붙여서 제가 매매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거꾸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재료가 나오면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매집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재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반응 나오고 상승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무슨 실적 때문에 반응이 나오고 무슨 뭐 M&A나 이런 이슈가 있어서 반응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거꾸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집을 다 해놓고 재료를 던지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살짝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선매집, 후재료, 후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좀 바라보신다면 그냥 반도체니까 2차 전지가 괜찮겠지. 그러니까 너무 의미부여를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보는 그 시선,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처럼 사실 매매하시면 똑같이 내가 대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전염성 코로나 터졌어. 이거 겨울철 끝나면 끝나겠네.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볍게 접근하셔야 수익 여기서도 내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2차 전지 반도체를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90% 넘게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텐데 수익을 보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아, 전문가님 오늘의 장을 먹여 살리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화장품 안에서 오늘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수출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죠. 기존에 사실 화장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가 좀 몇 개월 쉬었어요. 맞아요. 여름철에 굉장히 좀 강세 보였다가 쉬고 있다가 오늘은 기술적으로는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금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금 추이적으로 완벽하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여러분들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역배열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죠. 지금 몇 개월간 쉬었기 때문에 이 추이를 완벽하게 돌리는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관망,
하시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화장품 관련해서는 직전에도 거의 초기에서 이제 좀 진화된 단계라고 저는 상승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수출 효자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3분기 수출 호조세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중소기업 수출 관련해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5.9%좀 증가한 284억 원을 4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특히 1위 수출 품목이 이제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관련해서 17억 달러가 중에서 미국 수출이 43.6%로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그리고 K-팝, K-뷰티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으로도 수출국은 좀 다변화한 결과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고, 3분기, 4분기 향후에도 굉장히 좀 증가하는, 지금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사실 화장품에도 지금 이 단어를 붙이는 게 맞지 않는가. 화장품도 슈퍼사이클이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화장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전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전문가님이 좀 몇 가지 종목들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면 좋겠다, 네. 이렇게 짚어주신 적이 있는데, 물론 뭐 지금 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그 종목들은 혹시 유효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뭐 코리아나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냥 바닥에서 그냥 깔아두세요. 그러니까 매수할 게 정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만약 실적 관련해서 좀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직전에 많이 간 종목들은 이미 좀 포텐이 좀 터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코리아나 같은 종목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그냥 쉬어가고 있잖아요, 일자로.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모아가기에, 분할 매수하기에 괜찮은 그런 자리이다. 근데 난 기다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거래량, 앞전에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서 좀 거래가 밑에서 좀 동반이 됐잖아요. 거래량이 지금 동반이 됐다가 상승으로 다시 가지 못하고 좀 한 단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여기 거래량이 다시 나오고 장대 항봉 좀 떠주고 3,000원짜리에서 자리 잡으면 다시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끌어가셔도 괜찮겠다. 다만 시간텀을 가지시고 좀 여유롭게 사세요. 뭐 물론 화장품이 불 붙으면 엄청나게 좀 올라가는데, 그 전까지는 상승을 했던 그 기간이 있잖아요. 여름철에 엄청나게 올라왔었죠. 뭐 실리콘투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상대적으로 아직 못 간 기업들, 해외 진출을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업체들 잘 보시면서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중인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뭐 상승 섹터로 반도체 장비가 올라왔다면 네. 뭐 하락 섹터로 반도체가 올라왔는데, 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 뭐 괜찮았음에도 뉴욕 네. 증시에서 주가는 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국내 시장 어쨌든 여파를 이어받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그 영향을 좀 이어받았다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 그러니까 조금 시장을 지금 눌러놓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교적인 양호한 실적이 그렇게 안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세부 지표나 성장률 관련해서 불안감을 느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세부 지표나 성장률을 체크하는 투자자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늘어지면 그냥 내가 매매한 관점을 그냥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늘어지고 하다 보니 아침에 이런 뉴스를 보면 나 또한 불안감을 더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반도체를 어떤 종목을 봤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봤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도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어쨌든 미증시가 좀 영향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좋은 이슈에도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을 여러분들 조심하라라고 말씀드린 거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인지하시고, 거기에 플러스로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다면, 오늘은 이제 SK하이닉스 관련해서 2%가 빠졌어요. 사실 이것도 그래요. HBM 경쟁 심화 우려? 오늘 갑자기? 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보신다면은 지금 너무 기사들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이런 기사들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체크하실 때는 HBM, ESSD 관련된 거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 움직이시고,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이닉스로 옮겨 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좀 우위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좀 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살짝 올라오려다가 이게 이런 거예요. 자리를 잡고 거래량이 동반되고 상승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또 밑으로 한 단계 또 빠져요.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이를 확실하게 돌리고 20만 원 정도에서 자리를 좀 잡고 추이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지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기술적인 부분이 선행이 돼야지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기업의 가치만 믿으시고 접근하시는 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거기에 플러스로 외국인 수급까지도 굉장히 지금 말라 있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업황에 너무 이미 나올 것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말자.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마지막에 이제 삼성전자 언급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 이 삼성전자 HBM 8단을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본격 AI 시장에 합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런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는 12단이고요. 삼성전자 8단입니다. 누가 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온 다음에 제가 언론 기사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이게 가끔씩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 관련해서 너무 안 좋게 나오면 뭐 전년비 대비해서 체크를 하거나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을 그냥 딱 얘기를 하면 되는데 증가치만 얘기를 해요. 저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바라보신다면 지금 조건부 승인 나오고 8단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여러분들 12단이에요.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25년까지 여러분들 매출 다 잡혀있고 알파적인 요인.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뭐 HBM4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를 보실 때 여러분들 명확하게 보세요. 무조건적으로 색안경 끼고 삼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체크할 때요, 기업의 여러분들 이게 명품입니까? 삼성전자 사고 있으면 수익이 날 것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집하는 거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라는 그 삼성의 타이틀 빼고 그냥 뭐 특정 전자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개인들 이거 희망 고문하는 거 굉장히 저는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기사들에 맞춰서 너무 반응하시지 마시라.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닉스는 12단,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8단입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장이시라면.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엎어치는 12단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준다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하이닉스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 시가총액이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그리고 하락 중인 섹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현시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바로 분석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는 급등 바로의 주식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만의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장 오늘도 당연히 아쉬운 장 이어지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상승 중인 종목들 있죠. 어떤 네. 걸까요? 네, 일단 루미르라는 종목이 어제 살짝 살펴봤는데 어제는 네. 반등을 좀 크게 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오. 지금 20% 정도 상승을 네.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거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한 지 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씨가 말라 있잖아요.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루미르가 46억 규모 방산 혁신기업 전용 R&D 과제를 좀 선정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과제는 국방, 첨단 감시, 정찰, 기술 분야의 전략적인 혁신을 좀 목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 차트, 후 재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여러분들 펌핑 나오고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그 시점에서 지금 이런 재료가 던져진 거니까 그런 점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10,000원 매물대 소모하면 11,000원까지 좀 바라보시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2차적으로는 13,000원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조금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바닥 자리에서 좀 들어왔어요.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번 짝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루미를 살펴봤는데요. R&D 과제에 선정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저희가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7%대 급등 중입니다. 자, 전문가님, 처음부터 네. 저희가 좀 강력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17%.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장비 중에서 HPSP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을 좀 살짝 드리긴 했습니다. 네. 일단 뭐 ST와 이제 특허 소송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일단 특허 심판원은 ST가 HPSP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 결론을 HPSP에 대해서 승소 결론을 좀 내린 상황입니다. 일단 ST가 청구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 3건도 모두 각하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넘어갈 부분들이 좀 없어지면 사실 뭐 보톡스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으면 항상 승소 이슈 나오면은 그 후까지는 좀 잠잠하잖아요. 물론 다시 불이 붙을 수는 있으나 일단 지금 승소했다는 소식에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자리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사실 힌트가 있어요. 오늘은 승소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반응이 나왔다. 근데 다시 이제 좀 억울해서 다시 한번 또 법정에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이슈가 나와준다면 주가 자체가 또 변동성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점이 될지 아닐지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주는지 35,000원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좀 끌어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좀 전에 섹터에서도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인데 소송에서 승소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10%대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도 살펴봤는데 네. 다음도 저희 오늘 상승 중인 섹터에서 나오려나요? 네, 일단은 오늘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얘는 그냥 개별적으로 가요. 요즘은 그냥 섹터나 시장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상대적으로 붙는 기업들이 잘 갑니다. 그런 점에서 네. 레뷰 코퍼레이션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쇼폰 플랫폼 관련해서 3분기 실적이 좀 전망된다라고 하는 증권사 오늘 LS증권에서 좀 리포트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투자 의견 관련해서 동종그룹의 멀티플 하락을 반영을 했을 때 일단 주가 자체는 좀 하향 조정을 했어요. 1,900원에서 1,400원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오늘 주가는
그게 맞아? 라고 하면서 다시 1,900원을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7% 증가를 해서 126억 원, 영업이익은 79.4% 오른 22억 원을 좀 기록한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지금 쇼폼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 결정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좋은 상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역배열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상태이고요. 자리를 직전에 좀 잡으려다가 잡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좀 단기적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 흐름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좀 잘 들어오고 있어요. 뭐 중간중간 매물 소화는 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1차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목표 구간은 13,000원, 그 다음에는 15,000원까지 좀 끌어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빠졌던 그런 시간적인 조정이 있습니다. 언제든 뭔가 하나만 탁 던져주면 사실 이게 시장 영향 때문에 좀 단기 매집이 사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원하게 가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좀 크게 한 방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시장의 그런 뭔가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살아난다. 시장이 조금만 화랑을 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갈 수 있고요. 그 자리가 온다라고 한다면 직전에 원래 상장했던 첫날 최고점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구간까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바닥에서 와서 무조건 모아가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만큼 파급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고 흐름을 체크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15,000원이 좀 매물 소화를 하고 어느 정도 돌아오는지 이 부분을 좀 1, 2차적으로 확인하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레뷰 코퍼레이션 살펴봤습니다. 자사주 소각 이슈 그리고 쇼폼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차트적인 분석해드렸으니까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2%대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렇게 오늘 또 레뷰 코퍼레이션 또 의외의 종목까지 저희가 살펴보게 됐는데 네. 다음은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네, 일단 DS 단석이라는 종목입니다. 화학 관련주죠. 차트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것도 조금 전에 레뷰 코퍼레이션 우리 체크했던 차트랑 똑같아요. 아까 신규주도 루미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거 차트에 보시면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 시점이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레뷰 코퍼레이션의 차트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이게 뭔가 재료가 빵 터져서 가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그런 이슈가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 기업과 1조 규모 계약 관련해서 지금 상승세를 좀 연달아 좀 보이기도 했고요. 일단 다음 달에 HVO 관련해서 플랜트를 좀 준공한다는 그런 소식까지 나오면서 이게 HVO 관련해서 전처리 시설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일단 준공 전부터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고요. 연간 수천억이 추가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SAF 생산량 관련해서 30년까지 600배, 무려 600배가 증가한다라고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에요. 앞서서 살펴봤던 레뷰 코퍼레이션과 좀 마찬가지 맥락으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사실 반응을 좀 하지 못했었지. 지금 시장만 살짝 어느 정도 안정기에 좀 접어들면 굉장히 좀 크게 폭발력 있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단 전략적으로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끌어가시는 전략 좀 유효하고 충분히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한데 기술적인 부분이 선행은 되어야 하니 단기적으로는 뭐 11만 원, 그 다음에 13만 원까지 매물을 좀 소화하는지 확인하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종목이에요. 하기 때문에 앞서서 살펴봤던 레뷰 코퍼레이션 그리고 DS 단석 잘 체크해보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DS 단석 함께 살펴봤는데요. 미국 기업과 1조 원짜리 규모 계약이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레뷰 코퍼레이션이랑 차트 비교하시면서 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9%대의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DS 단석 저희가 또 짚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다음에는 어떤 종목 나올까요? 네,
비보존 제약 오늘 한 번 더 좀 올라가고 있고 이게 과열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일단 비마약성 진통제 오파란 제린 관련해서 이거 이름도 어려워요. 관련해서 지금 국내 38호 신약이 좀 연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좀 연일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식약처에서 연내 허가 가능성을 굉장히 좀 주목을 투자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펜타닐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한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뭐 식약처 허가를 좀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38호 신약 이게 6개월 지나면은 이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뭐 거의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만약에 혹여나 모르는 거니까요. 원래 제약바이오 자체가 그래요. 끝까지 가봐야 진행이 되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치를 일단은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한번 베팅하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신기적으로 이거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5일선 기준 요즘에 매매하는 건 굉장히 좀 편해요. 5일선 기준으로 끌어가시거나 혹은 매도 대응하시 그 이탈되면은 매도 대응하시거나 이런 식의 좀 대응 전략 하시면 되니까 그 점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비보존 제약 관련해서도 지금 만약에 이게 상승 초입부라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계속적으로 좀 흐름을 붙여주시면 좋겠고 과열이 붙는 거는 그만큼 투자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끌어가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보존 제약 살펴봤는데요. 연달아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관련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9%대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금요일이고 어쨌든 아쉬운 흐름 이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끝내기는 좀 아쉽고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2차전지 관련해서 이거 금양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은데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무상증자 관련해서 4천억 원대 이제 회장님이 4천억 원대 무상증자를 좀 무상 증여를 좀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17%좀 급등을 했다가 상승분을 좀 반납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류 회장이 전날 좀 류 회장이 보유한 보통주 1,000만 주를 다음 달 2일 무상으로 회사에 좀 증여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공시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한 3일 오늘까지 좀 반응이 나왔는데요. 일단 2차전지 전반적으로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인 알파적인 그런 요인이 필요하고요. 그 전까지는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흐름만 좀 체크하시는 전략.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매매가 부러지는 경우가 이런 자리 들어가셔서예요. 만약에 진짜 짧게 내가 조금 여기서 박스권 대응을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러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 여기 저점 찍으면 다시 뭐 10만 원, 20만 원까지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아직은 여러분들 기술적인 부분에서 선행해서 움직이셔야 되고 제가 이거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역배열에서 어지간하면 들어가지 마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이 역배열에서 여러분들 진입하시는 종목의 특성이 있어요. 뭔가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 만족하는 그 재료 말고요. 4천억 규모 관련해서 무상 증여 물론 좋죠. 좋은데 시장에서 그만큼 파급력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급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찌끔찌끔 올라오는 것보다 상한가를 지금 몇 번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반응을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하단에서 여러분들 진입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정부의 그런 정책들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들어가고 남의 돈 갖다가 사실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신다면 정부 정책주들은 보통 여기 하단에서 들어가서 추이 전환할 때까지 그냥 바닥부터 끝까지 다 수익을 내는 건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중간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손실 낼 가능성은 없다.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급등 중인 종목들 검색기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분명 시작할 때는 모두 다 파란불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코스피는 빨간불 네. 약하게 켜졌거든요. 네. 자, 이럴 때 저희한테 공략주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드렸지만 5일선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만 매매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맞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한번 특징주로 좀 살펴봤던 종목이에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3분기 매출이 지난해 3배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를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거고요. 일단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 후에 눌림목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장티푸스 백신 00 사설 시장 관련해서 동시에 공략하겠다 소식이 나오면서 7천억 시장이 사정권으로 진입했다. 조금은 모호하게 뭉뚱거려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살아있으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고관오리 패턴이 계속 나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장대 양봉 뜨고 2, 3일 쉬었다가 제가 한 방 다시 복 만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쵸? 그리고 5일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살아있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5일선 이탈되면 매도, 기본적으로는 끌어가신 전략 유효하다. 지금 여러분들 수급이 좀 살아있는 그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15,700원 좀 지나고 있는데 15,600원 뭐 많이 눌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분봉이 좀 살아있긴 해요. 이게 살짝 한번 좀 눌리면 600원 달성할 것 같긴 한데, 일단 6,700원 사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살짝 밀립니다. 일단 6,700원 사이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6,500원, 2차 목표가는 17,500원, 손절 가격은 14,500원 말씀을 드리겠고, 제약바이오 특성상 여러분들 장대 항목 한번 나오면 이거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시장 답답하시다면 5일선 살아있는 종목, 고관오리 패턴이 나온 종목 전략적으로 매매하시면 된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유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공개하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도 놓치지 말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어쨌든 금요일이잖아요. 네. 시장 좀 관망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계속 금요일 아니셨나요? 요즘은 좀 네. 그랬죠. 요즘 뭐 거의 사실. 2주째 금요일인데.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울컥울컥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꾸역꾸역 힘을 줘서 매매하는 거랑, 물론 재밌긴 한데요. 나만 먹을 수 있으니까. 재밌긴 한데 네.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가면 저도 좀 지치긴 해요. 템포 조절도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실적에 그렇게 반응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변동성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에요. 초에. 관련해서 그런 점들을 좀 인지하시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 어떨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대선이 진행이 되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프시든 아니시든 일단 내가 선택할 선택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상승이 나오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고요. 하락이 나오면은 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면 여러분들 매수를 하실 수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봐주시고,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도 이제 코스닥이 살짝 상승 전환하고, 지금도 보세요. 코스피 관련해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코스피가 상승 전환을 약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 살짝 매수 전환 해주니까 지금 69억 사고 있는데, 저거 사고 있으니까 살짝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 외국인들 수급에 굉장히 좀 목말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완벽하게 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 템포 한 발을 좀 뺄 수밖에 없다. 조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수급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때 가서는 편하게 매매하셔도 되는데, 지금 조금 허리띠를 바짝 졸라야 될 때가 아닐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그리고 화장품이었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유바이오로직스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시장으로 변동성을 유의하며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